요새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또 특히 미국에선 난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이게 중독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마약 소비가 늘었다고 저는 봐요. 온라인으로 사기가 쉬워졌고 그치.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맞아. 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내가 구매해도 안 잡힌다라는 확신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워낙 코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포폴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 프로포폴은 제가 내시경 하면서 굉장히 자주 쓰는 약인데 네. 정맥 주사로 놓는 수면 마취제거든요. 그렇죠. 하얀색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유주사라고 네.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정맥 주사로 사람을 뭐 재우고 마취시킬 수 있는 약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왜 프로포폴을 쓰냐면 네. 프로포폴은 일단 작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들어가면 바로 수십 초 그 정도 있으면 환자가 자요. 맞아요. 들어가는 게 멈추면 한 10분에서 15분 있으면 환자가 깹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그렇다고 그냥 하기에는 좀 아파서 부담스러운 시술들 있죠. 네. 내시경이라든지 내시경. 지방 흡입이라든지 네. 간단한 성형외과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날 마취를 해가지고 크게 부작용 없이 금방 깨서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취되고 마취해서 빨리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약인데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하면은 거의 부작용이나 그런 위험성이 매우 낮은 안전한 약이에요. 약인데 네. 프로포폴은 참 특이한 게 마취가 되는 순간 롤러코스터로 떨어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쾌감이나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사실 중독되는 분들이. 프로포폴 자체는 사실 중독성이 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쓰면서 보면은 평소 때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가 뭐 불안감,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푹 잠을 주무시지 못한 분들이 일단 프로포폴로 한번 자고 나면은 너무 개운하게 푹 잔 느낌, 본능적으로 쾌감이 있고 그리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프로포폴 자체도 도파민을 레벨을 좀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논문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프로포폴 자체가 어떤 이상 행복감에 좀 기여하는 면도 있을 것 같다. 근데 프로포폴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마약처럼 중독자가 많지가 않느냐 하면은 프로포폴은 짧잖아요. 기간. 예, 노출되는 시간도 짧고 노출되는 횟수도 뭐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사실 중독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프로포폴을 뭐 문제가 되는 연예인들 상황처럼 저용량으로 길게 1시간, 2시간씩 사용을 하고 1년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도파민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성도 생길 것 같고. 사실 이제 프로포폴하고 펜타닐은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중독이 돼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인데 문화가 우리나라도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용납이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범죄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만 봐버리는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노출되거나 중독됐던 분들이 회복을 하고 치료를 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마약 중독이다라는 걸 주변에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저한테도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제대로 치료받을 곳이 없다. 이 범죄 행위 자체보다 여기서 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2009년도랑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의 결과에서 여성의 비율이 6.9%에서 22.6%로 늘었고요. 학력이 이제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0%에서 2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다고 하고요. 전국에 이제 21곳의 마약 지정 병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는 병원은 4군데, 5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신과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환자 한 명이 일반 정신과 환자분들보다 한 10배 정도 힘이 들고 마약 환자 한 분이
일반 알코올 환자분들보다 한 10배 정도 힘이 든다. 일반 정신과 환자분에 비하면 한 100배 정도의 힘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예산이 8,400이었는데 실제로 지원된 건 6천만 원 정도. 병원들 입장에서는 마약 환자를 보면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지정을 받고 처음에 치료하겠다, 좋은 의지로 갖고 치료하겠다고 했지만 실태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요즘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지부 자체가 법무부랑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보자라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마약이 퍼지고 있고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환자군이고 경제적인 어떤 지원도 안 되고 있다면 이 환자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아마 얻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마약이 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옛날에는 무슨 범죄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무슨 어디 굴에 모여서 하여튼 자기들끼리 하던 거였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만 해도 벌써 한 3분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도 빨리 바꿔야 되고 지원책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마약이 퍼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정말로. 언제까지 우리나라 그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청정국 아니고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지만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의 치료 또한 뭐 예방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마약을 하시는 분들의 주변 분들이 또 이걸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얘기를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치료를 받아도 정말 어려운 질환이에요.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어떻게 낫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대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것마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마약에 빠져 계신 분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빨리 뇌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알코올 중독자분들 마찬가지지만 마약 말고는 즐겁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빨리 치료하셔가지고 원래 어렸을 때 건강했던 내 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석영 선생님 모시고 마약 그중에서도 특히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는 프로포폴과 펜타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두 분 원장님이 잘 끌어주셔서 긴장했는데 좀 긴장 안 하고요. 근데 말씀 티 안 났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네. 앞으로 또 우리가 다루는 것들 중에서 내과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자주 나와서 좀 도움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